정의성의 노동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코앞에 두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광주 하남공단에 위치한 호원이라는 회사를 왔습니다. 직접 노동자를 만나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해고가 됐는지, 또 그 해고가 정당한 건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등등을 조목조목 한번 물어보고 답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해고된 노동자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금속노조 호원지회장 김용옥입니다. 자, 언제 해고됐습니까? 예, 제가 9월 28일 날 예. 추석을 이틀 앞두고 해고됐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해고 사유는 뭡니까? 회사가 말하는 주된 사유는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을 활동을 했다는 게 주된 이유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집회하면서 회사에 업무방해를 했다, 명예훼손을 했다, 기타 등등 집회 내의 발언을 이유로 삼고 있고, 또한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지각이나 조퇴를 좀 많이 했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노동조합 하면서 아직 전임이 보장이 안 되고, 노조 활동 시간, 또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시간씩 이 정도로 지각을 조퇴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조합원들을 위해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됐구만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회사가 노조 활동을 보장을 해줬으면은 굳이 지각 조퇴를 할 이유도 없었겠구만요. 네. 그러면은 회사가 이야기하는 무슨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실제로 영업 손실이 있었는가요? 그건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고, 뭐 기아 라인이 멈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도 없었다. 예, 저희가 뭐 제휴권이 있는 노조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업무 시간 외에 집회만 했고 결의대만 했고, 뭐 회사의 업무 방해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노조 활동만 했을 뿐이다. 네. 회사가 하도 부당 노동일을 심하게 해서 노조 활동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구호 몇 번 외친 건데, 그것 때문에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회사 규모는 얼마나 큽니까?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98년도 IMF 이후에 한 20-30명 정도의 수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소촌공단 내에 호원 회사가 있고, 지금 하남공단에 주로 본사를 지금 이쪽에다 두고 주로 공장을 하고 있고, 마주에 위치해 있는 골프장도 인수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평택에 공장을 2개를 인수해서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있어요? 네, 현대자동차 터키 공장에 진출을 해서 12여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회사죠. 전체 인원수 하면 꽤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있기로는 소촌 공단에 한 35명 정도? 35명. 예, 그리고 평택 공장에 110여 명, 하남 공장 230명 정도? 터키까지 하면은 500은 훌쩍 넘는. 광주 지역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 그 정도로 회사가 잘 나가면은 월급도 이상 빵빵해야 될 텐데, 여기 이 회사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기본급은 저희가 지금 신입들이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이죠. 지금 신입들은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 호봉제로 이번에 임금 개편하면서 1년에 50원씩. 근속연수가 짧으신 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노동조합 만든 건 후회 안 되십니까? 예, 후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합원들이 이 노동조합에 대한 그 열망이 높았고, 또 지금도 노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회사와 싸울까, 조합원들과 같이 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참다 못해 아마 노동조합을 만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저임금 부분이었습니다. 규모가 커나가는 만큼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어느 정도 같이 먹고 사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거의 비슷한 임금, 그리고 잔업 특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구조. 현장의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악합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차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현장에 CO2 가스가
환풍기 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현장 안에 꽉 차 있는 이런 현실이고 뿌옇게만요. 예, 그리고 한여름에는 냉방기가 없어가지고 38도, 39도까지 어쩔 때는 나가는 이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산재. 예, 산업 대부분 또 그것을 숨기려고 공상 처리를 주로 하고 또 그다음 못해서 기부스를 하거나 다친 사람을 금방 또 나와서 일 시키고 기부스를 한 채로. 예, 일단은 출근을 해서 청소라도 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심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못 갈 정도인 사람들도 앰뷸런스를 부르는 게 아니고 승용차로 부르고 산재 처리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예, 관리자 승용차로 병원에 후송을 하고 이런 뭐 임금에서부터 현장의 환경까지 모든 것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를 만들었다. 예, 아까 말 듣자니까 골프장 그거를 인수를 않고 그 돈으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줬으면은 지금쯤은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꽤나 임금이 많을 텐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광주에 다른 차체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아, 비교를 해봤군요. 예, 동종업체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낮은 수준. 자,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보통 이제 회사하고 교섭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교섭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교섭을 못했습니다. 어째서 못했어요? 저희가 교섭권이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뭐 다른 노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회사에서 모든 관리직들 다 가입시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쪽수가 그쪽이 많아서 대표 교섭 노조를 확보하지 못했구만요. 예. 그럼 그쪽이 결정적으로 어용 노조인 뭐 증가라고 하나요? 일단 관리자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예. 그 노동조합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힘들어진다.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을 하다가 1월 5일 날 저희들이 야간에 노동조합을 대거 가입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심지어는 저희 집 안방까지 쳐들어오고 4일날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회사로 가자. 가서 사장과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노동조합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회사로 갈 수 없다. 거기서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겨우 피해가지고 연행 당할 뻔 했구만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부터 회사 사장실에 전부 모여가지고 관리자들 싹 동원시켜서 관리자들이 가가호고 방문을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예. 그래서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기업노조 가입해라. 금속노조 가입하면 회사 망한다. 또 심지어는 관리자들이 저희 조합원들한테 보낸 문자 중에 회사가 노조를 만들어준다고 했다더라. 근데 금속노조에 있으면 안 된다. 회사 노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든 노조다. 예. 원래 노조법상 회사가 지배 개입해서 만든 노조는 인정이 되지 않죠. 예. 그러면 관련 구청에서는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아줬는가요? 노동조합 설립법상에 전혀 그 요건도 갖춰지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광산구청에 설립 신고를 한 거죠. 근데 광산구청은 그것을 정확히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그래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대표 교섭 노조 선정 과정은 어땠습니까? 회사가 개입한 증거들, 녹취록, 뭐 문자 메시지, SNS 자료 이런 것들을 노동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진호위에서는 단지 숫자 다툼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다수 노조 쪽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노조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봐야 할 텐데 예. 진호위에서는 우린 그건 볼 필요 없고 오로지 쪽수가 누가 많은지 적은지만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표 교섭 노조 지위를 어용노조에게 주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보통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 그러면 어용노조 할라요 민주노조 할라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민주노조 할랍니다 라고 할 텐데 지금 저쪽 회사에서 도대체 어떤 논리를 폈길래 민주노조 하셨던 분들이 탈퇴를 해가지고 어용노조로 갔는지 그게 또 궁금한데. 금속노조 있으면은 안 다 접은다더라. 해고시키겠다. 안 접은다더라. 도급화 시켜서 금속노조는
있는 조합원들은 고용이 연장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제3자를 이용한 부당 노동행위로 그 탈퇴를 권유하고, 주로 직접 조합원에게 탈퇴라 말하라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가족 친지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당신 조카가, 당신 아들이, 당신이 소개시켜줬던 누구가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해가지고 회사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빨리 탈퇴시켜라, 주로 뭐 이런 식으로 했겠네요. 예, 그리고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예. 좀 직급을 올려주겠다, 회유도 하고, 예. 반장을 시켜주겠다 등등.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떡거물과 압박을 통해서 탈퇴 공작을 폈구만요. 예. 보통 이제 문자로도 드러나고 회사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난 사실도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정도 정황이면은 부당 노동행위가 맞다 이렇게 검찰이든 노동청이든 다 판결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판결 난 것 있습니까? 노동청에 저희가 2월 초에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노동자들한테는 쇠망치, 요 회사 사장들한테는 손망치, 뭐 거의 뭐 이런 식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해고가 돼버렸습니다. 일을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올 텐데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한답니까? 예, 저도 막막합니다. 뭐 처자식 있고, 예. 뭐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예. 이러는데, 이 금속노조 산별노조에서는 신분보장기금이라 해서 최저 생계비 예. 정도 좀 지원을 해줍니다. 예.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 지키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생활하고, 밖에서 또 노동조합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가족들에게 한마디 할 말 없습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이 됐던 게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항상 이해해주고, 또 따뜻한 위로, 격려 이런 것 때문에 뭐 지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뭐 집에도 잘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노동조합을 지금 처음 해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법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노동조합을 창립하고 노동조합을 뭐 수개월간, 지금 9월이니까 9개월간 이렇게 해오면서 노동청 앞에 가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또 광산구청 앞에 가서 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검찰 앞에 가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 쪽에서 삶 속에서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체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도 이 나라가 정말 없는 자들, 우리 노동자들에게 참 그 법과 제도가 잘못돼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까지 바꾸는 이런 활동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 3권은 서류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현실에서는 않는다. 힘든 상황이다 지금도. 노조할 권리가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의성의 노동TV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지금껏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 어용노조가 일단 만들어지고 회사의 의도대로 어용노조가 대표 교섭노조가 되는 순간, 민주노조,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교섭도, 파업권도 모든 것이 다 차단돼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루빨리 이런 노동 3권이 차단돼 있는 이런 조건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